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매일 밤 9시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아주 힘차고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 네. 많이 우려했었는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예.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금리 인상은 그럼 더 해도 한 번 더 아니냐. 그렇죠. 거의 다 왔다. 이런 예.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잖아요. 네. 원래 이 생산자 물가도 사실 CPI만큼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 정도면 CPI도 무시했는데 생산자 물가도 웬간해서 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CPI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FMC. 그렇죠. 예,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공이 이제는 FMC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9월달 FMC에서도 25bp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또 준비한 뉴스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광고 보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갈까요? 네. 네, 바로 가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삼프로TV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보다 이주호 기자님이 진짜 아유, 난리 났어요,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예. 언제나 이런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돼.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그냥 힘들다 해야 돼. 힘들어 힘들다 죽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예, 자 글로벌 라이브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5가 나오고 나서 네. 제가 또 이제 이런 재밌는 그림을 또 안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진짜 유튜브의 또 묘미 아닙니까 또. 어디서 이런 걸 들고 오시는지. 예, 자 아이폰 15를 이제 목에다 걸어줬어요. 네. 오른쪽 보니까 USB-C 타입. 네. 막 지금 뭐 금메달 입에 물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48MP 저게 이제 카메라 이제 성능인데 네네. 그만큼 고화질이다. 너무 좋다. 그다음에 올데이 배터리. 하루 종일 배터리가 간다. 해서 막 축포를 터트리고 이런 그런 그림인데 네. 다음을 보시게 되면 혼자서 이미 다른 회사 다 하고 있는데 네. 혼자서 축포를 터트리고 있는 이러한 또 풍자하는 예, 또 밈 그림이 나왔길래 제가 이제 분위기상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사실 지금 디자인적은 뭐 늘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뭐 바뀌냐 안 바뀌냐 똑같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이제 시장의 의견이 좀 있는데 네. 여전히 예 이렇게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이제 약간의 좀 우회적으로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뉴스 보시게 되면 8월 CPI와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이제 CPI가 발표되면서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네. 살짝 고개를 갑자기 탁 드는 그렇죠. 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지고 나온 차트인데요. 여전히 뭐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론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많이 또 오른 그런 상태가 있고 반면에 다른 부분은 사실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표를 좀 보여주겠지만은 근데 에너지 가격도 보니까 상승 요인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만큼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예.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약간의 일시적인 변동성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걸 좀 차피하다. 그러니까 막 통통 튄다. 예, 이렇게 뭐 고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CPI를 앞으로도 네. 하반기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물론 여러 이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크게 좀 다가왔던 부분이 제가 네모칸 친 에너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그러니까 교통에 관련된 또 운송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과거의 어떤 수치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게 어제 유선남님이 말씀해 그렇죠. 주셨던 그 자동차 보험료 올랐다. 맞아요. 그거였었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변동성이 보여줬는데 참 월가에서는 아주 좀 일부 품목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어떤 상승이 이번 CPI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어떤 CPI의 어떤 변동성은 아니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작년만큼은 그러니까 2022년이죠. 작년만큼은 나쁘지 않더라도 네. 향후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이어진다면 약간의 차피한 거죠. 부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좀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어떤 추세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잡힐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을 한번 볼게요. 네. 보게 되면 어제 사실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크게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13일자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출렁거렸었죠. 초반에요. 네, 초반에.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 막판에 조금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9월 달은 사실 역사적 통계로 항상 좋지 않은 그런 미국 시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9월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제 그 CPI 여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좋았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은 FOMC로 넘어간 게 아닌가. 9월 20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FOMC를 보게 되면서 이제 점도표도 또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점도표에서 앞으로 향후의 어떤 금리 전망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날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트렌드는 계속 유지된다. 그렇죠. 예. 예. 아니요, 물가 잡히는 트렌드는 계속 유지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튀어올랐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제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는 ARM에 대한 어떤 IPO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오늘이 ARM이 상장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되는데 아까 그 대화창에도 몇 시부터 거래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일단 10시 반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하면 바로 거래가 시작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거래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요. 이거 그 호가를 취합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기가 너무 많으면 초반부터 거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입니까? 그건 모릅니다. 홍콩은 이제 홍콩은 태풍 온다고 쉬어버리니까 증시를. 네네. 그런 나라도 있는데 뭐.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버켄스탁이라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국민 샌달. 국민 샌달. 국민 샌달 하면 크록스 아니냐? 그 전에 사실 버켄스탁. 아주 이제 인기 많은 그러한 국민 샌달 버켄스탁이 이제 IPO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매겨야 되나?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 뭐 대학생분들 또는 저희 나이 때 저희 때예요. 저희 저거 때요? 왠지 MZ 세대 아닌가? 혹시 그 저희 보시는 분들 가운데 MZ 세대 있으시면 저 버켄슈탁이 MZ 세대들이 사용하나요? 사실 저희 때는 대학교 때 없으면 왕따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였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저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 편하죠. 너무 편하죠, 진짜.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버켄스탁 IPO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비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좀 상징성을 좀 줬던 그러한 좀 부분이 있었죠. 사실 이 왼쪽에 이제 핑크색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로서 제가 이걸 좀 봤는데 뭐 한쪽에는 하나의 하이힐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버켄스탁을 갖고 있는데 하이힐은 하나의 본인들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 있는 본인의 그 상상의 나래, 우리만의 세상 그런 걸 좀 이제 표현한다면 버켄스탁은 우리 일상, 너 일상 현실로 돌아갈래? 하나의 현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도구로 이제 쓰면서 시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크게 좀 철학적으로는 다가갔던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 자 오른쪽 보게 되면 이 바비에 이제 카메오로 등장했다 버켄스탁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hotter than ever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가장 지금 핫한 그러한 상황이다. 여기에 좀 IPO라는 또 하나의 양념이 쳐지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켄스탁 하면은 과거부터 크게 그 전통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라면서 이 버켄스탁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좀 알아봤는데 1774년 요한 아담 버켄스톡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뭐 그
독어로는 뭐 비르켄슈투톡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예.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고 있는 부분은 1902년에 어떤 아치의 지지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치의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1902년대 발명이 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증손자까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크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록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많은 이제 그 명품 브랜드들과 네.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선보이고 거기에 따른 어느 한 아이덴티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뭐 과거만큼 그렇게 핫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야, 그러면 시장에서 도대체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네. 그게 너무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을 강등시킨 그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버켄스탁 기업 등급을 B+로 지난 6월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기사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도대체 B+면 도대체 뭐 어느 정도 되길래 B+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피치의 그 기준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위에 보시게 되면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플러스, 더블 A 뭐 이렇게 쫙 있겠죠. 네. 자, 오른쪽에 보면 우수, 높은 등급, 뭐 상중 등급,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제 신용 등급 평가를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B+라고 보이죠. 파란색이 이제 피치입니다. B+를 했다는 얘기는 강한 투기다. 투자 부적격, 그 위는. 위에가 투자 부적격. 위에가 투자 부적격이고 이 밑에는 거의 투기 정도다. 투기 등급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너무 좀 짜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좀 들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뭐 성장성을 주로 보잖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근데 보통 저런 신용평가 기관들은 사실 그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안정성을 보거든요. 안정성이죠. 그 안정성 측면에서 B+라는 거니까 안정성이 B+라고 사실 매출이 늘어나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뭔가 재무적으로 약간 불안하다. 아니 저 최동희님이 한국인 주식이네. 한국인 주식. 왜? 아니 뭔가 변동성 큰 주식. 우리 전투민족. 전투민족은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이렇게 혐오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자, 이런 이제 어떤 평가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숫자로서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얼만큼 이제 매출을 좀 이뤄냈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매출은 7억 2,800만 달러. 그 다음 해에 럭셔리 그룹의 이제 LV매치 계열의 사모펀드인데 이제 인수를 했어요. 2021년에.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매출은 12억 4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는 수치인데 2020년 때부터 22년까지의 30% 넘는 이 성장률의 IPO까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켄스탁을 보면서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렇게 성장 나갈 수 있는 의문을 좀 제기하는 투자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지금의 어떤 가치 80억 달러라는 초기 공모 가치는 하나로 약 11조 원 정도가 되는데 10조 한 6천억 원 됩니다. 근데 이게 제화업체의 올해 예상 조정이 에비타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가격.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고평가가 됐냐? 피어 그룹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나이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이키와 버켄스탁을 내가 비교했을 때 버켄스탁이 정말 나이키급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이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라인업에 있는 닥터 마틴이 있어요. 닥터 마틴도 마찬가지로 IPO를 이제 한 2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 닥터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한 7.5배 정도. 그러니까 버켄스탁은 18배인데 닥터 마틴이 7.5배니까 상당히 이제 좀 괴리감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사모펀드가 엑시트 하려고 펌핑했네. 그렇죠. 이런 제가 생각이 사실 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사모펀드가 46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네. 지금 시장 가치를 80억 달러에 내놨으니까 네네. 지금 LVMH에서 작업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이런 약간 합리적 의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거는 저희끼리 농으로 친 거고 그렇죠. 농인데. 예. 저의 말에 절대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시죠? 저 메타박입니다. 메타박. 예. 메타 별로 수익 못 봤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확실히 그 피어 그룹을 비교해봤을 때 나이키와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책정됐다는 거는 예. 지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나이키는 뭐 의류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버켄슈탁은 저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겨울용 뭐 이런 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예. 있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안에 이제 털 달린.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벨트 같은 거. 네네. 네, 거기 두 개 있잖아요. 네. 그 앞에 다 막혀 있는 것도 있고, 그 앞에 막혀 있으면서 안에 털이 좀 달려 있고, 네네. 예, 크록스처럼 있긴 있는데. 이거를 나이키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급이다. 줘야 된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긴 예.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근데 네. 지금 뭐 버켄슈탁을 신었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요? 네. 메타박의 신화. 파니까 우주로 간 메타. 주가. 예, 이렇게. 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조금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뭐 주식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당장에 줄 것 같진 않은데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만 외교부가 일론 머스크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목에 쓰인 거 보면은 not for sale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nor part of China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예. 대만은 판매용도 아니고 중국의 일부도 아니다라고 대만이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만 외교부가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예. 한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일부가 아닌 중국의 필수적인 부분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사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을 하는 반면 대만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같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남중국해의 분쟁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일론 머스크는 일단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외교부는 아니다. 대만은 절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 사실 이런 말 했던 건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중국이 대만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사실 뭐 대만 이슈는 네. 예, 이건 뭐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일론 머스크니까 저런 언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예. 번째로 예.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애플은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애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교를 정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테슬라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애플까지도 지금 그 중국의 어떤 손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뭐 공산당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가운데 뭔가 이게 제가 의도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줄타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네. 예, 과거에 뭐 로몬도 장관 아니면은 예니 젤런 뭐 그리고 뭐 팀쿡 네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다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쵸.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그 자체가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그만큼 이제 나타낸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업가 입장에서는 네. 예, 중국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게 본인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아무 말 안 해도 되겠지만 네네. 예, 일론 머스크는 워낙 또 이제 언행 자체가 음. 예, 좀 통통 튀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만엔 무슨 기업이 있죠? TSMC
TSMC의 가장 중요한 고객 가운데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또. 그러네요. 이게 되게 오묘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오묘한데 물론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접점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일론 머스크 나 혼자 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도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것도 도조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TSMC 말고는 사실 찾기 힘들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이게 나중엔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 뉴스를 좀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접점만 생각해서 중국을 겨냥했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또 TSMC의 의존도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죠. 예. 사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들도 그렇고 외교 노선에서는 분명한 그 자신의 노선을 타지 않아요. 일부러. 근데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분명한 어떤 뭐 이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네.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 예. 소식은요. 네. 자, 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있는데 이게 삼성이 그쵸. 삼성이 요즘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물량도 받는다 하고 AMD 물량도 받는다 하고 좋죠 그러면. HBM. HBM뿐만 아니라 이제 예. 그 GPU 쪽도 받는다고 하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의 연장선이라서 들고 왔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가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이것 때문에 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거든요. 예. 당연히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반발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언인데요. 이번 조사는 EU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왜곡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그 맥락을 설명해 드리면 유럽은 중국 전기차가 보조금으로 싼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면서 근데 반면에 유럽은 또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중국의 보조금을 비롯한 전폭적인 지지로 싸게 유럽에 들어오면 유럽에서 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뭐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조만간 보복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요. 예.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대상으로 철강 관세 매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강 관세도 지금 중국에게 매기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게도 관세 매기려고 하죠. 조만간 중국의 보복 조치, 유럽 연합에 대한 보복 조치도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 예. 그 정도 분위기가.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미중 갈등 자체가 네. 계속 이제 남아 있고 더 이제 골이 깊어지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중 이쪽 갈등도 네. 계속 이러한 부분이 늘어지다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주식시장에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네. 내년에 또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과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도 러시아에서 많은 액션을 취하면서 이러한 뭐 컨트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여러 이제 외신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또 요번에 대선을 남기고 나서 또 이제 움직이니까 이게 또 대선 때까지 계속 막 갈팡질팡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예. 네, 맞아요. 아마 뉴스는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예.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제 그 미중 갈등으로 관세 전쟁이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관세 때문에 뭔가 마치 맞아요.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랬는데 맞아. 이게 뭔가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로 둘이 타협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일부분은 첨단 반도체는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을 가져가라 하는 네. 그런 어떤 합의점이 돼야 되는데 이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 뭐 쉽지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바로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될 ARM입니다. 자, ARM이 이제 IPO 가격, 상장 가격이 $51로 확정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어제 다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일단 ARM이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상장 첫날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ARM은 반도체 회로 설계도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면, 아키텍처, 도면을 제공한다. 도면 제공. 그러면 이 도면을 갖고 가서 뭐 애플이 나는 M17을 만들고 싶은데라고 하면 거기다 이제 그 설계도를 또 구려갖고 그래서 이제 또 만들고 예. 이런 기업이라서 스마트폰의 그 시장 점유율은 99% 이상, 99% 뭐 이상. 점유율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ARM이 다 만든 거죠. 뭐. 독점. 독점. 그 내가 스마트폰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요즘 스마트폰이 잘 팔리냐? 그렇죠.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로 인해서 사실 지금 뭐 ARM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뭐 상장 후에는 PC랑 서버 등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PC를 안 하는 건 아니고 PC 말고 그 다른 걸 안 하는 건 아니고 예.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에 자체 설계한 ASIC 반도체에도 ARM 기반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워낙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다. 네. 그래서 결국 ARM의 어떤 실적은 예. 스마트폰에 아직은 좌지우지되는 그런 구조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사실 ARM에 대해서 ARM이 만약에 상장이 되면 지금 인공지능 붐에 있어서 ARM이 같이 좀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네네. 또는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일단은 이제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ARM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데이터 센터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은 이제 그었어요. 월가에서.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상장이 되고 나서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지금 질문에 ARM 도면은 그럼 거기도 TSMC에서 제조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그 제조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퀄컴이 누구에게 맡기냐 아니면 애플이 누구에게 맡기냐가 이제 그 TSMC가 되냐 뭐 아니면 뭐 삼성이 되냐 이런 거잖아요. 파운드리 가운데. 근데 이건 도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반도체를 설계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와서 딴 데다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파운드리랑은 좀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그래서 그 사진 보여드리는 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마 그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셨겠지만 당일 투자하면 맨 왼쪽에 있는 리턴 온 IPO 프라이스 당일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나 낮고 그 손실이 얼마나 낮고 평균적으로 좀 손실 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제일 왼쪽은 이제 공모가. 네네. 예,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날 샀던. 네. 고가에 산 거구나. 고가에 샀을 때. first day high. 네. 첫날 두 그러네요, 번째 줄이 두 번째 줄이 첫날 고가에 야, 만약에 사면 아프다. 손실 크다. 예, 라는, 아픕니다. 아파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지금 벌써 아픕니다. 네네. ARM도 아파요. 예. 자, 물론 뭐 저희가 모르죠. ARM이 그렇죠. 또 굉장히 흥행에 예. 성공해서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하워드 슐츠가 결국은 다시 그 이사회에서마저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예. 누구냐면 그럼 하워드 슐츠 다음에 누가 오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국적이 누가 봐도 중국인. 예. 네, 바로 뒷배경도 중국. 네, 예. 웨이장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오. 자, 이분의 이력이 대단한데요. 알리바바 수석 고문 출신이고요. 알리바바 픽처스의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요. 뉴스코퍼레이션 차이나라고 해서 뉴스코퍼레이션이 그 저기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곳이 뉴스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래요? 뉴스코퍼레이션 차이나, CNBC CNBC 차이나, 뭐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지금은 랄프 로렌 이사회
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알리바바라는 그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멤버 영입으로 예. 누구나 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근데 이제 하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가 사실 스타벅스의 어떤 네. 아이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스타벅스를 스타벅스로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하워드 슐츠니까. 예. 모르겠네요. 이게 참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또 이제 이사회를 떠나게 되니까 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예. 하워드 슐츠가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다시 살리겠다며 CEO로 복귀했던 때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예, 얼마 예. 안 됐어요. 예, 예. 한 2년 됐죠. 2년밖에 안 됐을 텐데 예.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지분이 됐죠. 몇 가지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시장에 뭐 임팩트 있는 변화는 아니었었고 맞아요. 오히려 그 스타벅스에 노조가 생겼었는데 노조랑 좀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썩 좋은 그러니까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지난 2년 동안 보게 되면 네. 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하워드 슐츠인데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래도 하워드 슐츠인데.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지켜봐야겠죠. 가지만 저 그냥 간략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면 네. 그 제가 몇 차례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임박했다 네네.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 오늘이 지나게 되면 이제 진짜 파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좀 협상이 타결될 기미는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한번 좀 봐야 돼요. 만약에 파업 협상이 결렬되면 3사 GM 포드, 스텔란티스 다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 뉴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부에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리끼리 이게 뉴스를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를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네. 어제 그 다시 보기 조회수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아, 네. 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썸네일도 네. 백화점 다 털렸다. 미국 백화점 다 털렸다. 네. 정말 안 누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손가락 꿈틀꿈틀 겁니다. 이제. 자, 오늘 것도 많은 사랑 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2부에는 저희가 되게 열심히 공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네.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모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부에 오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